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CJ CGV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할 상신여대 금융연구의 SP입니다. 일단 발표 순서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밸류에이션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영화 산업은 4,677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1분기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 산업 총 매출은 극장 매출, 부가산업 매출, 해외 수출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1분기 관객 수가 작년보다 7% 증가하고 영화 평균 관람료는 8,393원으로 역대 최고인데 이 영향으로 인해 최고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의 영화 산업의 주축이 되는 기업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세 곳이 있습니다. 세 영화관 모두 자신들만의 특별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기업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CGV는 영화관과 멀티 스튜디오, 패션 팝업 스토어, 광각적인 카페와 레스토랑 등을 한데 모은 컬처플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국내 최대 규모 영화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좋은 영화를 선별해 상영하고 깊이 있는 영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브랜드 필름 소사이어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러한 영화 산업을 복합적으로 선보이는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멀티플렉스란 영화 투자, 배급, 상영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영화 산업의 복합체를 말합니다. 최근 멀티플렉스는 대중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적 측면을 반영하여 전자게임 시설, 쇼핑 시설, 음반 판매점, 서점 등과 같은 시설과의 연계로 종합적인 문화 소비 시설로 복합화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멀티플렉스는 전국 1974개의 스크린 수 중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극장 수 중 멀티플렉스는 관객 수 기준 98.1%, 매출의 기준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스 극장 수가 1%에서 2%에 불과한 현실에서 멀티플렉스는 현대의 극장 모습 그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순위는 1위 CGV, 2위 롯데시네마, 3위 메가박스입니다. CJ CGV는 멀티플렉스 중심의 경쟁 구도 속에서 영업을 진행해왔습니다. CJ CGV의 시장 점유율은 45%에서 50%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지금까지 CGV가 속한 영화 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렉스를 줄기로 하는 영화 산업 속의 CJ CGV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분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업 개괄과 주 영역은 다음과 같고, 아시다시피 상호명은 CJ CGV로 1993년 3월에 오픈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주 산업은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영화 산업이고, 주 연역을 몇 가지나 짚어보자면 2004년에 상장 기업을 등록하였고, 2006년에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또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스크린을 오픈하였고 18년도 11월에는 글로벌 1억 관객을 최단 기간에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점유율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그 이전에도 2008년쯤에는 40%를 조금 웃도는 정도였다가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하여서 현재는 45%에서 50%를 능가하는 국내 영화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매출 구설을 살펴보자면 65%는 티켓 판매, 그 다음은 매점 판매인데 이 매점 판매는 팝콘과 콜라 등을 포함하였고 광고 판매는 스크린 광고, 그 다음으로 장비 판매와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티켓 판매를 보자면 일반 상영관과 아이맥스 혹은 4DMA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CGV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 매출은 티켓 판매와 관련된 아이맥스와 4DX 등이 있는데 이는 CGV 혁신적인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GV는 현재 국내외 통합 500호점을 돌파하였고
국가 고객 만족도가 영화관 부문 1위로서 현재 영화관 1위 브랜드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 진보와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데요. 그 중에 CGV만의 대단한 기술로서 4DX나 IMAX, 스크린X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라이온킹이나 알라인과 같이 화려한 영상미가 강조된 것이 인기를 끄는 영화 추세에 맞추어 이에 걸맞는 고품질 영상을 프리미엄 상영관 제공에 걸맞는 기술들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영관 차별화 및 질 좋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DX의 경우는 CGV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영화 장면에 맞춘 특수 환경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IMAX 역시 CGV에서만 볼 수 있는 선명 화질과 대형 스크린을 지니고 있고 스타리움의 경우 프리미엄 상영관으로서 초대형 스크린의 프리미엄 특별관을 가지고 있고 기네스 등의 등재될 만큼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컬처플렉스인데 CGV는 컬처플렉스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상영관 문화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헌신하는 건 물론 기존의 개념을 넘어 음악, 공연, 게임 등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놀이터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컬처플렉스로의 흐름을 선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CGV 양효석 디자인 팀장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콘텐츠만으로 승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영화 산업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더 다양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CGV의 주력인 컬처플렉스로는 용산 아이파크몰을 필두로 가상현실 체험관, 다목적 힐링 공간인 시네폴에 북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한 글로벌 영화관으로서의 CGV 기도 단단한데요. 2006년에 중국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8개국을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CGV는 2017년 12월에 최초로 전세계 누적 1억 명 관객 돌파라는 결과를 거두었고 18년도에는 최단기 누적 관람객 1억 명을 거두는 결과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2020년까지 11개국 1만 개 스크린을 확보할 예정으로 해외에 위치한 거점을 현재 68%에서 86%로 끌어올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CGV의 재무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자산 총계는 2016년에 대폭 늘었다가 18년, 17년에 조금 하락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수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부채 비율은 2018년 12월 기준 306.01%로 적정 부채 비율이라 생각되는 200%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을 잠깐 짚어보자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출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에 2018년의 영업이익률은 OPM이 터키 리라와 같이 폭락으로 인해 급감하긴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 알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CGV의 해외 사원입니다.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터키에 진출하여 7개국에 500개 이상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극장으로 CGV는 거듭났는데요. 이렇듯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로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7개국에서 사이트 524개, 스크린 3,8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국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아시아 실적 보조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연결 매출액 4,646억 원, 영업이익 2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축구 흥행 및 티켓 할인 효과가 겹쳐 매출액 457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중국 CGV는 박스오피스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099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쟁사와 대비되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컬처플렉스를 최초로 CGV가 도입했는데요. CGV는 영화 관람 환경은 물론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생성해 국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CGV만의 차별화된 상영 기술인 4DX, 스크린X로
상영 기술을 관람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CGV는 상영 기술 측면에서 선도적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전문 전시회 쇼리스트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혜택도 얻었습니다. 또한 맞춤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대별 맞춤 서비스로는 50세 이상 중년층을 위한 CGV 노블레스 클럽과 연인들을 위한 커플링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전세계 극장 최초로 아이맥스 매니아 멤버십을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넘버원 브랜드로서의 입지인데요. 영화관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위치라고 합니다. CGV는 많은 수의 스크린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그만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점유율 1위를 유지 중인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CGV는 전국에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보다 월등한 스크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리스크 포인트로는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입니다. 실제로 명량의 성공 뒤에는 CGV 상영관 몰아주기가 있었는데요. 개봉 첫날 1,100여 개의 상영관에서 시작한 명량은 개봉 5일 만에 상영관이 전국 1,580개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군함도의 CGV 상영관 몰아주기 표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970개의 스크린으로 가장 많은 스크린은 군함도가 군함도의 스크린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CGV가 연결된 CJENM이 배급한 군함도는 개봉일 스크린 수가 2,000개를 돌파하면서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로는 온라인 스트림 업체의 위협입니다. 영화관과 달리 지금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많은 안방극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CGV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왼쪽 아래쪽의 표에서 관람객의 추이를 보시면 헤비 유저층은 연 14회 이상 극장 관람객으로, 라이트 유저층은 연 5회 이하의 극장 관람객으로 헤비 유저층은 감소하고 있고 라이트 유저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극장의 대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차별화를 들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CGV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방 극장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하여 최근 스키엔X, 4DX 등 특수 영화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해외 산업에 숨겨진 덕 환율 위험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CGV는 1,771억 원의 손실을 냈는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CGV는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싶어서 사업 진출에 하고자 했는데요. 8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CJENM 및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마르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GV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특수 법인인 보스프로스 인베스먼트를 세우고 이들이 마르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CGV와 계약을 맺은 재무적 투자자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손해를 그렇게 안겼을까요? 지난해 미국 보복으로 인한 터키 리어의 가치 급락으로 CGV가 손해를 얻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1,600원의 평가 손실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름 성장 중이라서 앞으로 환율 변동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GV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면서 투자 연구회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018년 당기 손실이 마이너스로 적자가 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터키로 진출한 CGV의 영업이익이 환율 변동에 의해 급감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CGV에서 공시한 손익 계산서를 참고했을 때 한 해의 1분기 매출액에서 그 해 전체 매출액까지 4배에서 4.2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2019년 1분기의 레벨을 2019년 한 해의 매출액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2019년 1분기 한국과
연결 자회사 터키, 베트남, 중국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3%이었으므로 2020년과 2021년에도 같은 증가율을 적용해 매출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60%로 2019년부터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매출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매우 큰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9년 이후부터 당기 순이익으로 전환되어 CGV의 재무 상태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예상한 손익 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CGV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연계 자회사로 나누어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해외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터키의 사례처럼 환율 변동이나 경제 위기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연결 자회사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의 50%에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손익계산서 추정과 마찬가지로 60%로 고정했습니다. 연결 자회사 매출액에서 중국, 터키, 베트남, 그리고 4DX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하고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2019년도 이후 매출액을 예상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을 거라 판단하여 비워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한국과 연결 자회사로 나누어 분석하겠습니다. 임차료 등의 고정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이고 국내 영화 시장은 최대한으로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영업이익은 이전과 동일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추정했습니다. 앞선 매출액 추정과 마찬가지로 연결 자회사 매출액의 네 요소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어서 비워두었습니다. 반면에 해외 시장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시장에 비해 더 많고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에 제시된 중국, 터키, 베트남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여러 국가로 진출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GV는 현재 영화산업의 키워드인 컨트플렉스 영화관의 선두주자로서 해외 진출로 인한 사업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2019년에 예상되는 EPS 값은 4,707이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값은 8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CGV가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10%를 증가시켜 8.8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가 37,600원인데에 비해 몇 년 후 예상 주가가 52,860원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투자 의견은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CGV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터키 쪽에 영화관 사업이 진출되어 있잖아요. 네? 터키에 영화관 사업이 진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처음에 2018년에는 그 환리스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시작 안 좋게 치켰는데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가 G20 가서 그 S400 전투기 관련 문제로도 미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보니까 지난 2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더라고요, 터키가. 그래서 내수도 좋지 않고 앞으로 해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터키가 더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 터키 시장에서 많이 어려웠던 점을 계속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서 조금 얕게 조사를 한 바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일단은 환율이 계속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영화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가 영화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예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2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 쪽에 관련이 있는 건데 그쪽에서 약간 수축이 일어나면은 이 영화 산업 자체도 약간 수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터키의 이 환율 때문에 CGV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해외 시장에서 CGV 매출을 제일 올려주는 그 국가도 중국이거든요.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중국 시장을 주력하고,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런 터키의 이런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4DX나 특별한 경험 제공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신경 써서 매출 관리에 노력한다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CGV에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제가 궁금한 건 앞에 질문하신 분이랑 좀 비슷한데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경쟁 업체들도 해외 진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은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모두 다 CGV가 점유율 다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익을 산출한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과대 계산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국가들 환율 변동을요? 지금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공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려를 안 하셨다는 게 밸류에이션에서 그런 리스크를 반영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리스크를 반영해서 원래 그 해외 시장이 나중에 CGV 매출의 50%를 차지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한 환율 변동의 위험을 고려해서 원래 50%를 차지하지만 45%로 줄여가지고 저기 연결 자회사 매출액 추정 보면은 2019년부터 이제 835, 879, 925 이런 식으로 한 게 다 45% 그 점유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크게 그 외형 성장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CGV가. 네.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과거 재무식 보면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네. 환율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EPS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외형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이 과연 미래에 큰 성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돌파구가 있는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해외 시장 진출은 진행 중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인 것 같아서 매출액이 조금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번만 질문하고 싶은데 저도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이미 P랑 Q가 고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Q는 사실 고정된 것 같고, P는 CGV만으로 올릴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은 어쨌든 P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화표 값을. 근데 그에 따른 그러니까 비용이 차감이,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에 잡히는 비용이 오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P가 오르면 C도 오르기 마련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포함하는 게 뭐고 그러면 P를 얘네가 앞으로 올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아마 여기 슬라이드는 없을 건데 제가 그냥 자료 조사하면서 본 거는 그 판매비와 관리비 고정비율에서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그 임대료가 최근에 증가 추세라서 한 1.6%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비용이 증가한 것이고 그 영화 평균 관람료도 8천 얼마로 이제 역대 최고를 찍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CGV의 이런 점유율이 크고
그 피가 증가하고 또 해외 시장 진출하면서 큐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영업이익 추정하신 다음에 바로 최종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부채 비율이 300% 넘는다고 하셨는데 금융 손익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금융 손익이요? 금융손익을 저희가 따로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그 올해 1분기 그 부채 비율 혹시 보셨는지? 네? 올해 1분기 네. 그 부채 비율 혹시 보셨는지? 네. 그 아까 18년 부채 비율을 300%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600%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뀐 걸 이제 보니까 바뀐 이유를 보니까 그 국제 기준 IFRS 기준이 그 리스료를 그 부채로 환관비였는데 그걸 부채로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데 다른 영화 사업을 뭐 제 콘텐츠라든지 그쪽을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임대료나 이런 임차료 같은 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CGV가 스크린 수가 그 3사 중에 제일 많아서 아마 그만큼 임대료도 더 많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질문 하고 다음 발표 진행. 감사합니다.